어느 작은 마을에 민수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다. 민수는 대학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꿈에서는 항상 어두운 숲속을 헤매다 낡아 보이는 저택 앞에 서 있게 된다. 저택은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그 안에서 누군가가 민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주변은 고요하고 여전히 어두운 숲속이어서 민수는 꿈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그냥 에피소드라고 생각했지만 연속으로 같은 꿈을 며칠 동안 꾸게 되자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꿈은 매일 밤 더 생생하고 선명해졌고 민수는 저택 안으로 더 깊이 끌려 들어가 낡은 계단을 올라가게 됐다. 꿈속에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흐른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는 그곳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어느 날 민수는 곧 방학을 맞이하게 되어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 민수의 친구인 지훈이 계획한 이 여행은 캠핑이었고 그들은 한적한 시골로 향하게 되었다. 그곳은 민수가 살고 있는 마을과 멀지 않은 곳이었고 도착해서 보니 꿈속의 그 숲과 너무나 비슷해 소름이 끼쳤다. 일행이 텐트를 치고 저녁을 준비할 무렵 민수는 산책을 하겠다며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상하게도 무언가에 끌리듯 그는 점점 깊숙이 들어갔고 문득 고개를 들자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저택이 눈앞에 나타났다. 민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이내 호기심에 이끌려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 앞에서 당황스러운 기분에 잠시 멈춰서 있었지만 문이 천천히 열리며 꿈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목소리가 민수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저택 안으로 발을 들이게 되었다. 저택 안은 먼지가 가득하고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뿐이었다. 갑작스레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에 주변을 둘러보니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한자리에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었다. 놀란 민수는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저택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억 속의 계단을 올라가 꿈에서처럼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을 따라 걸음을 재촉했다. 2층에 도착하자 낯선 방의 문이 스르륵 열리며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민수가 방에 들어서자 등 뒤로 문이 스윽 닫히며 어둠이 그를 감쌌다. 어두운 방에서는 기괴하게 흔들리는 그림자들이 벽을 타고 움직였고 민수는 흡사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등을 켜고 방을 살펴보았다. 그곳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민수가 소리 없이 그 책을 펼치자 낡은 페이지가 냉담하게 속사포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민수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일기장에 적힌 많은 사건이 마치 그의 미래를 쓰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그가 어떻게 저택에 오게 되었는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를 모두 예고하는 듯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진실을 알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말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저택 전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탈출해야겠다는 본능에 민수는 황급히 문을 열려고 했으나 문은 잠긴 듯 열리지 않았다. 안간힘을 써서 문을 밀어보았으나 소용없었다. 그 순간 꿈속에서와 같은 목소리가 더욱 명확하게 들려왔다. 너의 시간을 돌려야 한다. 일어나라. 목소리는 고요하고도 간절한 울림으로 공포에 질린 민수의 정신을 해맑게 만들었다. 그때 민수는 갑자기 눈을 떠보니 안전하게 캠프장 자기 텐트 안이었다. 한밤중이었다.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던 그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시는 그 저택에 가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알지 못했던 과거와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며칠 후 민수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 마을의 역사를 다루는 책을 찾게 되었고 그 저택이 한때 그의 조상 중 한 명이 살았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깨달은 민수는 아련한 두려움을 느끼며 그 책을 덮었다.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민수에게 이제는 잊고 싶지 않은 진실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후로 민수는 더 이상 그 꿈에 시달리지 않았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어느 밤 문득 들린 목소리와 또다시 찾게 된 그 저택이 오랫동안 그의 기억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마지막 여름
친구들과 함께 작은 여행을 가기로 했다. 목적지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오래된 폐교로 특별히 정해진 이유보다는 단순히 모험심이 끌린 곳이었다. 인터넷에는 그곳이 한때 사고로 폐쇄된 곳이며 그 이후로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우리는 준비를 마친 후 자동차에 몸을 싣고 출발했다.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학교 건물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우리 앞에 서 있었다. 주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에 긴장된 우리는 서로 장난삼아 겁을 주면서도 모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고 있었다. 건물 내부는 콜라캔과 담배꽁초 등이 흩어져 있어 누군가가 종종 들르긴 한다는 증거 같았다. 부서진 책상과 의자들, 먼지를 털어내면 누렇게 변해 있을 법한 교과서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각자 흥미로운 교실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개의 교실, 누군가가 분필로 칠판에 무언가를 쓰다 중단한 흔적이 있었다. 도망쳐 라는 희미한 글씨. 친구들 중 한 명이 농담 삼아 여기서 귀신과 마주치면 어떻게 할래? 라고 말했지만 다른 한 친구는 그 글씨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 긴장된 목소리로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는 서로 장난을 치며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도 무너진 천장과 금이 간바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벽면을 비추던 손전등 불빛이 갑자기 깜빡이며 꺼졌다. 당황한 우리는 서둘러 손전등을 켰지만 불안한 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복도 끝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분명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여기서 나가 라는 낮고 깊은 소리.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몇 초간 얼어붙어 있었다. 긴장감이 고조된 순간 소리가 난 방향을 향해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갑작스럽게 불어온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며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우리는 순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건물을 빠져나오기로 결정했다. 급히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처럼 밖으로 나온 우리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확인했다. 누가 봐도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차로 돌아온 우리는 급히 시동을 걸고 그곳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 내내 우리 사이에선 거의 말이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학교 이야기를 가끔씩 꺼내곤 했지만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그 학교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우리가 갔던 그날 밤 그곳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아무도 잊지 못할 그 여름의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혹시나 그곳을 다시 찾을 용기가 생긴다면 그때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에 위치한 한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이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젊은 신혼부부인 영민과 수연은 큰 고민 끝에 이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세가 매우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낡은 목재 계단은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마저도 그들에게는 애정어린 신혼의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졌을 때 영민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지하실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끄는 것 같은 소리. 그는 설마 하는 생각에 수연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아마 바람 소리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음 날 둘은 주변을 둘러보며 이 집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낡은 가구들 속에서 발견된 것은 불길한 일기를 적어둔 노트였습니다. 지하실에 가지 마시오. 그들은 그곳에 있다. 라는 문구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금 영민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뚜렷하고 가까워진 듯한 소리였습니다. 영민은 수연을 깨워 바로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계단 아래 문 앞에 다다른 두 사람은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고 결국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하실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낡은 오디오 테이프와 오래된 턴테이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테이프는 돌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지하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은 채로 서로를 바라본 두 사람은 누군가 그들 주변을 맴도는 듯한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영민은 떨리는 손으로 턴테이블을 건드렸고 거기서 흘러나온 것은 오래된 자장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속삭이는 소리, 비명이 뒤섞인 듯한 혼란스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수연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영민은 무언가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강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뒤에서 다가오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윽고 머물 수 없는 고심을 직감한 두 사람은 다음 날 바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하던 날 그들은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 이 집에 살던 가족은 지하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 이후로 한 명씩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이가 혼자서 살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그 집은 다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집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이후로 그곳에서 이상한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수군댔습니다. 영민과 수연은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시작했지만 가끔씩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라 섬뜩한 기운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지하실에 있는 집에는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